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소액으로 낙찰받은 토지 4.7배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액으로 빠르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지분 경매 공매가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도 가능하긴 하지만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예기치 못한 폭락이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경매 공매로 처음부터 저렴하게 산다고 하면은 절대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물론 물건 분석 및 시세 파악은 잘 하셔야 되겠죠. 자, 물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춘면 원당리 315-2번지 물건이었고요. 온비드 공매로 진행됐던 물건이었었습니다. 감정가는 600만원대인데 23%까지 떨어져서 136만 7천원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지목은 전이었습니다. 감정평가서 상에 올라와 있는 사진인데요. 지목은 전인데 현황은 도로로 되어 있네요. 다른 사진을 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끼고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외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압류재산 정보 유의사항 읽어보니까 농지,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잖아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세히 써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전으로 사용되지 않고 현재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농지증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니까 농지증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반려통지서를 내려줄 겁니다. 이곳은 농지가 아니므로라는 반려통지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주요 등기사항 요약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유자는 3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 중에 1명, 요 이땡땡이란 분이 국가의 세금을 체납해서 이분 지분이 공매로 나온 겁니다. 그 지분을 제가 낙찰을 받았죠. 권리상 하자는 전혀 없었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 너무 쉽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주거용이 어려운 거고요. 토지는 웬만해서는 이상 없는 물건이에요. 토지 이용 계획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지역 내에 전답, 과수원, 농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요, 농지증이 필요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물건 보통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이제는 입찰할 때다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2018년 2월 8일 날 입찰을 했고요. 한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149만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와우, 136만 7천원 쓰신 분도 뭔가 이런 물건들 제대로 해결할 줄 아는 분이겠죠. 솔직히 단독으로 낙찰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입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재미난 건 제가 2017년도 18년도에 소액으로 경매 공매 지분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왜냐? 저는 그 누구보다도 소액으로 다양한 물건들을 빠르게 낙찰을 받아서 실력을 키워나가야겠다 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주일에 7개까지 낙찰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최소 금액은 한 55만원에서 500만원 이하짜리들을 미친듯이 물건 검색하고 손품 팔고 낙찰을 받았죠. 근데 2018년도 당시에 소액 물건들을 많이 낙찰을 받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물건들도 낙찰 받고 다양한 사업들 진행을 하면서 신경을 덜 쓰게 된 거죠. 아무래도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든 해결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5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 물건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바로 해결을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죠.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가 낙찰 받아놓고 언제든지 나는 이 물건 해결할 자신이 있어. 낙찰받고 바로 할 수도 있고 2년, 3년, 5년 뒤에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낙찰받고 마음을 먹은 뒤에 얼마 만에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처음에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하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지도 않았고요. 연락을 취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이 물건 꺼내 먹을 때가 됐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공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만나기 위해 바로 소송을 진행했죠. 자, 2023년 4월 6일 날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공유자가 2명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했냐? 아닙니다. 공유자들과는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고요. 이 물건이 좀 독특해요. 제가 낙찰받은 토지 위에 집이 일부 침범해 있었거든요.
제가 낙찰받은 토지의 공유자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을 한 거예요. 청구 취지 10제곱미터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각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을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또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우선은 저는 이 소장을 통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전투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내가 비싸게 팔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소장은 이해관계인과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장을 받은 이해관계인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만나든 아니면 저에게 먼저 연락이 오든 그렇게 연락이 되어야만 협의가 가능하잖아요. 연락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장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그냥 형식적인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을 했죠. 제가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뭐냐?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지적도상으로 집이 한 채 있어요. 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은 도로입니다. 근데 지적도상에서는 건물과 도로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 보이잖아요. 네이버 지도로 봤습니다. 이 땅의 지분을 제가 낙찰을 받은 거죠. 근데 제 땅을 침범해 있네요. 또 앞마당도 침범해 있네요. 그리고 유일한 또 통로네요. 근데 네이버 지도만 보면 안 돼요. 위성 지도를 보고 100% 이건 무조건 침범했다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침범 범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소장을 접수하니까 답변서가 제출이 되는데요. 이해관계인 분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원고의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빠른 시일 내에 준비 서면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5월 31일 날 변호사로부터 답변서가 제출이 돼요. 법원에서 성명 준비 명령이란 게 떨어집니다. 이건 뭐냐? 분명히 변호사가 답변서 준비해서 제출한다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피고 대리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빨리 해. 그 이야기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2023년 6월 5일 날 성명 준비 명령이 떨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준비 서면이 제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원고 청구의 요지 5장, 6장 정도 되는 분량의 준비 서면을 제출을 했는데요. 변호사 준비 서면 요약하자면은 원고 청구의 부당성, 침범하고 있는 부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밝혀달라. 얼마만큼 침범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면적이나 경유에 비추어 볼 때 점유의 고의가 없었다. 민법 제199조에 의거하여 피고는 점유시효 취득을 했다.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내 거인 마냥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침범한 부분만큼은 피고 거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낙찰 토지 위에 침범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측량을 요청하는 거죠. 또 낙찰 토지 위를 건물이 침범하고 있더라도 임료는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된다. 그럼 법원에 임료감정 신청이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감정평가사가 월 얼마라고 정해주면 그 가격이 거의 확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니 기각해달라. 이거는 뭐 모든 서류에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준비 서면을 제출을 하니까 법원에서는 결정, 이 사건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조정법 제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협의가 필요한 것 같아.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좋게 한번 끝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2023년 7월 3일 날 조정에 회부한다고 했잖아요. 접수는 2023년 7월 3일 날 했는데 조정기일은 거의 2개월 뒤에 잡힙니다. 조정기일도 굉장히 느리게 잡히죠. 2023년 9월 1일 날 조정기일 남부지방법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조정 성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용쌤, 피고도 경기도 광주에 살고 물건지도 경기도 광주인데 어떻게 목동에 있는 남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누군가에게 받을 돈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안 줘. 그럼 내가 받아야 되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지참 채무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는 내 관할에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저는 부당이득 청구도 함께 했잖아요. 월 얼마씩 나한테 지급하라. 금전채권을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제 관할인 목동에 있는 남부지방법원에서 가능했던 겁니다. 자, 조정기일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조정위원, 변호사 한 분과 이야기 나눔,
조정위원 한 명이 앞에 딱 있고요. 저랑 피고 대리인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측은 변호사가 당연히 해석을 했겠죠. 내 주장은 감정가가 600만 원이었다. 그동안 또 땅값이 상승하지 않았냐. 그래서 750만 원 정도면 매도할 생각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공유자 측은 700만 원 정도면 의뢰인 설득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위원도 재감정 신청한다고 하면 땅값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 지역도 아니고 또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니 700만 원 정도면 자기도 합리적으로 보인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700만 원에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잠깐 피고 측 변호사가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분과 통화를 한 거죠. 피고분도 오케이 하셔가지고 조정 성립. 자, 조정 성립이 되면요, 조정기일 진행 결과 해가지고 조정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문서로 남겨줍니다. 2023년 10월 말까지 금 7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동시이행, 돈을 받고 바로 소유권을 넘기는 걸 동시이행이라고 하거든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각이행한다. 그리고 1항과 2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저는 소송 비용 이해관계인이 한 명이었었잖아요. 그럼 한 8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소가 취하될 경우에는 남은 비용이 있다고 하면 또 돌려받습니다. 조정 당사자 확인, 원고 유근용 사인하고 피고, 변호사 땡땡땡 확인하고 상임 조정위원 누구였는지 또 나오고요. 10월 말까지 저는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는 돈을 지급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10월 말까지 기다릴 필요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2023년 9월 22일 날 매도를 위해 경기도 광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로 이동합니다. 법무사 사무장님이에요. 사무장님에게 필요 서류들 다 제출을 했고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700만 원 9월 22일 날 바로 입금받고 모든 서류 제출하고 저는 수익 얻고 끝. 저 같은 경우에는 낙찰받은 물건들이 있으면 파일철로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자, 149만 원에 낙찰 받았고요. 소송 5개월 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누구는 2018년도에 낙찰 받고 지금까지 뭐 5년이나 걸렸는데 수익이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아무 행위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딱 마음을 먹고 이거 해야지 하고 5개월 걸렸잖아요. 근데 5개월 또 왜 걸렸어요?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기일 잡힐 때까지 또 2개월 걸리고 또 피고한테 송달하는데 또 한 달에서 한 달 반 걸리고 송달만 빨리 되고 협의만 빨리 됐으면 2개월 안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송을 좀 다룰 줄 알고 또 남들은 기피하는 지분 물건이라든지 법정지상권 이런 물건들에 대한 이해와 경험치, 노하우가 쌓이면은요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싸게 받았잖아요. 손해볼 경우도 극히 드물고요. 또 경매, 공매 물건으로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낙찰만 받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당연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배워보시면 되고요. 한 번만 소송 진행해 보시면 되고 한 번만 낙찰 받으시고 이 모든 절차들 진행해 보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평생 소액으로 아니면 내가 경험치가 쌓이면 더 큰 금액으로 빠르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과 제가 쓴 책들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도 지분 경매 공매의 세계에 빠져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출간한 부동산 1인 법인 투자의 기술 책 읽어주시고 라이프 체인징 카페에 책 인증샷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피드 옥션 2개월권 무료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 상당의 혜택이니까 꼭 받아가세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